나갈 게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방정식을 배우는 건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 보통 이제 3,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3, 4차 방정식. 혹은 뭐 고차 방정식이라고도 해. 3, 4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 연립 방정식.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부정 방정식을 배운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배우면 되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 배우는 건데, 일단 첫 번째 3, 4차 방정식은 솔직히 이미 너네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3,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이라는 건 특정한 x값을 찾는 거거든. 예를 들어 너네한테 어떤 3차 ax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을 풀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였죠. 뭐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하거나 혹은 근해 공식을 이용하거나. 그치? 근데 이 3, 4차 방정식은 물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존재한다고는 하거든. 근데 고등학교 수준으로 외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실제로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외울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그 근해 공식을 검색해보면 알 거야. 3차 방정식이 근해 공식 치면 막 식이 막 장난 아니게 길어. 외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으로 푸는 문제는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인수분해가 되게 줄 겁니다. 그래서 다 인수분해를 좀 이용할 거거든. 그럼 3, 4차 방정식을 이제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이미 너네가 알고 있어.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중에 3, 4차 방정식이라는 건 x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분명히 문자는 하나일 거야. 그래서 A, B, C, D도 문자인데요 하면 안 되지. 이거 숫자인데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지, 맞지? 그래서 문자가 하나짜리에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이 뭐였냐면 이거였지. 어떤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0 나오는 걸 찾는 거지. 그치?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0 나오는 걸 찾아가지고 그럼 걔가 0 나왔어? 걔를 인수로 가지고 있겠네 라고 인수분해하는 거. 좀 이따 유형별로 하나씩 또 풀어주긴 할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보기차식. 보기차식. 보기차식은 특징이 뭐냐면 지수가 다 짝수차수로 이루어진 거. 그거를 우리가 보통 치환해서 X형 분리법으로 되면 간단하게 푸는 거고 X형 분리법 안 되면 뭐해? 나중에 합차를 이용해서 푸는 거 맞지? 이것도 문제 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대칭식이라는 거. 대칭식은 잘 나오지 않았겠지만 여기서는 좀 나올 수도 있어. 대칭식.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나눠지는데 한 문제를 좀 보면서 내가 설명을 해볼게. 잘 봐. 예를 들어 자 여기 가보자. 다음 3차 방정식 요거의 두 허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걸 구해달래. 자, 이 3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해달래. 허근이 알파 베타인가 봐. 근데 3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여야 돼 일단? 3개여야 되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일단 무조건 2개가 실근이거나 혹은 2개의 실근인데 중근을 갖거나 그치? 2개가 허근이거나 하지. 근데 3차 방정식은 그렇지 않다. 3차 방정식은 3개 모두 다 실근일 수도 있고요. 3개 모두 다 허근은 안 돼. 이게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조금 어렵긴 한데 3개 모두 다 허근은 안 되고 2개는 실근 아니지 2개는 허근 하나는 실근 이런 건 가능해. 근데 그것까지 너네한테 지금 논하라고 하지 않아. 왜냐면 지금 아직 너네가 3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 어차피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들만 줄 거니까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 그 깊게 들어가는 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 그때 더 깊게 배울 거고 지금은 그냥 두 허근이 존재하는구나. 그럼 그 두 허근을 구해달라는구나 해서 이걸 보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요식을 인수분해를 만약에 이렇게 해나가면 어떤 3개의 곱이 0이다라고 할 거야.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가 0이다. 그럼 이 3개가 곱이 0이라는 건 당연히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를 풀 거거든.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0, 0, 0 되는 x값들을 딱 찾아내는 걸 이제 우리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은 거야. 능력을 일단 둘째 치고. 그래서 요 식을 인수분해하려면 뭐 할 거냐면 물론 이거 말고도 있긴 해. 곱셈 공식. 눈으로 보이는 곱셈 공식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곱셈 공식은 아닌 것 같고 대입해서 0 나온 놈을 찾아야 될 것 같아. 혹시 뭐 집어넣으면 0 나올까? 마이너스 1? 진짜? 플러스 1. 오케이.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네. 맞네. 그래서 얘는 해보면 첫 번째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내리면 4 곱하면 마이너스 4, 내리면 6 곱하면 마이너스 6, 내리면 0 되는 거 맞잖아. 그치? 분명히 얘는 x 플러스 1과 그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왔으니까 뒤에서부터 0차, 1차, 2차 하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은 0꼴로 일단 인수분해가 될 거다 이거지. 그럼 3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또 인수분해해야 되잖아. 물론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상관이 없어. 왜? 우리는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근해 공식을 모르지만 요 식이 0되거나 요 식이 0되거나를 풀면 얘네 둘이 곱해서 0된다는 뜻이잖아. 얘가 0되는 x값은 난 마이너스 1인 거 찾았어. 얘가 0된다라는 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또 다른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근해 근해공식을 알잖아. 그치? 근해 공식 이용하면 x는 얼마가 돼? 짝수공 있으면 마이너스 2에 풀마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가 되나 봐.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요거,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 요거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총 3개가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3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3개야. 근데 거기서 어떻게 실근해갖고 어떻게 허근해 가는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긴 해.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허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건데 그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곱해서 각각 더해주면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너는 이해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푼 거고 어차피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좀 뻔하다고. 잘 봐. 요 순간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3차 방정식에서 이미 근이 3개인데 하나의 실근은 이미 가져버렸지. 그럼 나머지 이 두 개가 뭐겠어? 당연히 두 허근 간다 했으니까 얘가 두 허근이겠지. 그럼 요 3차 방정식의 두 허근 실제로 얘가 판별식만 잠깐 확인해봐도 b제곱 마이너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 음수 나오는 거 허근 맞잖아. 여기에 두 허근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거기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어떻게 구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걔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편하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 그래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거라는 거.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수정류 조립제법. 우리가 어떨 때 인수정류 조립제법 했는지 기억나야 돼. 문자는 하나인데 식이 졸라 길어. 그지? 3차, 4차 이런 형태가 나왔어. 그럼 대입해서 0 나온 놈을 하나하나씩 찾는 거야. 그지? 그 느낌. 이어서 두 번째 또 가볼게. 자, 이번에는 좀 그 내용이랑 좀 아니다. 일단 가보자. 내가 좀 순서를 좀 마음대로 할게. 자, 요거 가볼게. 다음 요 4차 방정식 요거의 실근 중 가장 큰 수를 m, 가장 작은 수를 m이라고 할 때, 스몰 m이라고 할 때 다음 요거의 값을 구해달라. 가볼게. 자, 이 식을 인수분해 해달라고 했는데 4차 방정식은 맞지? 4차니까. 근데 얘는 딱 보면 뭐가 느껴져야 돼? 저 식 자체가 보기차식이구나 라고 느껴져야 돼. 맞지? 짝수차수로 이루어졌다. 그럼 쟤 어떻게 풀 거냐? 너네 치환하겠죠? 그죠? 첫 번째 뭐 하냐면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지. 그럼 쟤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쟤는 뭐가 되냐? t제곱에 마이너스 16t 플러스 36은 0이다. 그지? 그러고 나서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나도 몰라서 그래. 안 돼? 보통 인수분해가 되면은 바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 뭐 이용한다? 합차를 이용한다. 맞지? 그래서 합차를 이용하려고 이때 뭐 하냐면 억지로 완전 제곱을 만들어준다 했죠? 그죠? 억지로 완전 제곱을 만들어준 다음에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별의 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합차로 풀 거라는 거. 맞지? 기억나야 돼. 그치? 그래서 뭐 할 거냐? 억지로 완전 제곱 만들 때도 보기차식인 형태가 보통은 t제곱에 플러스 36이고 얘를 오히려 뒤로 보내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지는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요놈의 절반의 제곱이 36이니까 제곱해서 36이니까 풀마 6. 절반 했으니까 풀마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2t가 된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2t 했으니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2t를 해주면 똑같을 거고 둘 중에 이제 뭘 이용해야 될지는 정리를 해보면 위에 줄부터 먼저 가볼게. 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36에 마이너스 16t에다 마이너스 12t만 마이너스 28t. 이것도 나쁘진 않네. 근데 두 번째, 자, t제곱에 마이너스 12t에 플러스 36 이용하면 얘가 마이너스를 이용하면 여기 밑에는 플러스 이용한다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4t. 그럼 둘 중에 뭘 이용하는 게 좋냐? 물론 둘 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루트 28은 딱 안 떨어지지만 루트 4는 2로 딱 떨어지니 얘를 이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요 놈은 t-6의 전체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4t인 거지. 그지? 그 다음 뭐 해주냐면 이제 치환한 걸 돌려주겠죠. 그죠? 다시 x간에 돌려주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x제곱이 된다 이렇게. 그지? 그래서 다시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합차니까 4는 2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과 그 다음에 여기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맞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요 x값들을 구하면은 여기 지금 얘랑 곱해서 0 나온다라는 거니까 얘가 0일 때 한번 얘가 0일 때 한번 풀어주면 되겠지. 근데 물론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해줘야 돼? 근해 공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맞지? 어차피 2차식에서 우린 근해 공식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의 실근 중 가장 큰 수를 m, 가장 작은 수를 스몰 m이라고 한대. 일단 둘 다 실근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게.
대충 암산할게. 판별식으로 확인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양수 나오는 거 맞아. 그지? 마이너스 6 곱하니까 마이너스랑 4랑 마이너스 6이랑 곱하니까 얘도 판별식 구하면 양수 나오는 거 맞아. 그럼 여기서 식은 큰 걸 찾고 싶어. 그럼 얘 근해 공식 이용해볼게. 얘 근해 공식 이용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1이네. 1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얘도 봐봐. 얘도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풀마 루트 7인 거지, 맞지?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냐?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요거랑 얘는 요거로 나눠지는 거지. 그럼 플러스 플러스인 게 가장 클 테니 얘가 가장 클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게 가장 작을 테니 얘가 가장 작겠지. 그래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게 요건데 둘이 빼면 얼마야? 2 플러스 2 루트 7이다 라고 풀어주면 돼. 알겠지? 잘 봐. 요 보기차식을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느껴지는 건데 내가 분명히 스텝 3에서도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봐. 우리가 이 보기차식을 보면 이제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물론 이 보기차식 문제 푸는 건 이거야.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 요 보기차식에서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7이라고 하잖아.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7이래. 그러면서 요 개수가 지금 다 모두 다 지금 정수면서 유리수지. 그럼 니네가 한근이 이거면 자동적으로 다른 한근은 얼마라는 걸 예상할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루트 7을 근으로 가질 거라는 게 이제 뻔하다고. 그 왜 그런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4차를 어쨌든 쪼개면 보통은 물론 1차, 3차로 쪼개질 때가 있지만 얘처럼 이런 식의 켤레 형태 우리가 원하는 그 2차 방정식의 켤레근 형태의 근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나머지 하나는 요 근을 가져야 돼. 그지? 니네가 자동적으로 이게 근이면 얘도 같이 세트로 근이야 라는 걸 알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하나의 근을 알려주는 순간 얘의 근도 자동적으로 예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 얘를 근으로 갔잖아. 그럼 얘 부호 반대로인 이것도 무조건 근이야.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 봐. 잘 봐. 집중해봐. 잘 봐.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요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x는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있잖아.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알파도 근이야. 켤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요게 근이면 얘도 자동적으로 근이야.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다 알파가 근이라는 건 알파 4제곱 마이너스 16 알파 제곱 플러스 36은 0이라는 거지. 그지? 요게 성립된다라는 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도 4제곱을 할 테니 똑같은 식이 나올 거라고. 그지? 그래서 얘가 근이면 자동적으로 얘도 근이야. 그래서 잘 봐. 요 4차 방정식에서 근이 하나가 이런 켤레근을 갖는 형태의 근을 하나만 딱 알려주잖아. 그럼 나머지 4개는 자동이야. 왜? 하나가 이거잖아. 그럼 그거의 켤레근 근으로 가질 거야. 하나가 이거잖아. 이거의 전체 부호 다른 거 가질 거고 이거의 켤레근도 근으로 가질 거야. 그래야지 얘랑 또 부호 반대로가 될 테니까. 세트가 될 테니까. 그래서 4차 방정식의 근은 하나가 켤레근을 갖는 순간 나머지 하나 자동적으로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주르륵 딸려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그냥 근을 구해야 될 때는 이 방법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4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푼다. 이어서 그 다음에 보기차식도 하나 보고 싶은데 보기차식이라네. 대칭식. 없나? 봤었던 것 같은데. 미안해, 내가 봤었는데 어디서? 여기 있다. 이거 가보자. 자, 방정식 요 놈을 만족시키는 x에 대해서 다음 요거를 k라고 할 때 모든 k 값의 곱을 구해달라. 가볼게, 잘 봐. 요게 마지막 이제 유형이 뭐냐면 대칭식이라는 거야.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얘도 4차 방정식이래. 맞지? 우리가 대칭식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냐면 요 가운데 있는 놈 기준으로 개수가 양쪽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부호는 달라도 돼. 부호는 다를 수 있어. 근데 물론 달라서 안 될 때도 있긴 해. 근데 기본적으로 다를 수 있고 그래도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개수가 숫자가 똑같으면 돼. 근데 대칭식보다는 일단 얘를 보면 나는 뭐부터 먼저 접근했으면 좋겠냐면 물론 대칭식이 너무 눈에 띄게 보이면 그렇게 가는데 얘 인수정류 조립제법으로 풀릴 수도 있어. 대입해서 0 나온 놈이 있을 수도 있다고. 물론 없을 수도 있어. 대입해서 0 나온 놈이 있을까?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아. 미안해. 없는 것 같아. 근데 풀릴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더 훨씬 편한 건 맞아.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되냐? 대칭식으로 접근할 건데 대칭식을 푸는 방법은 뭐라 그러냐면 얘를 먼저 x제곱을 묶는 거야. 치환이 아니라.
x제곱을 묶어내면 쟤는 뭐라고 쓸 수 있냐?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 맞지? 이렇게. 그러면서 뭐가 될 거냐면 대칭식에선 개수가 똑같은 놈들끼리 짝인데 얘랑 얘랑 짝일 거고요. 얘랑 얘랑 짝일 거고 얘는 혼자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먼저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 4x 플러스 x분의 4를 4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로 쓰고 그 다음 마이너스 7을 이렇게 따로 쓴다. 나중에 x제곱 앞에서 나중에 써줄게.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형태로 바꿔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의 제곱.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였잖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딱 인수분해하기 치환하기가 편해. 지금 여기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로 딱 바꾼 거야. 그래서 요거 제곱을 하면 얘가 나오긴 나오지. 차이가 있죠. 여기다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얘랑 만나서 이게 마이너스 9가 된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 플러스 4에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앞에 x제곱이 이렇게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은 이제 인수분해가 되게 주는데 그러니까 여기 4 안 썼네. 이렇게. 요거 인수분해가 되게 주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지? 그럼 뭐 해줘야 되냐? 얘는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야 돼. 근데 근해 공식을 이용할 때 뭘 이용하는 게 좋냐면 요거를 t로 치환하는 거지. 그럼 얘는 t제곱에 플러스 4t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 그지? 요거 가지고 뭐 하면 돼? 그치? 요거 요렇게 써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요거를 근해 공식 하는 거야. 어차피 얘랑 곱해서 0이라는 건 그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풀 거니까 얘가 0 될 때를 풀어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0 될 때의 t값을 구해보면 근해 공식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3이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3이 나오는 거래. 그지? 근데 그게 뭔데? 그거는 x 플러스 x분의 1이네. 그럼 여기선 더 못 들어가거든? 내가 볼 때 여기서 이게 끝난 게 이걸 구하라고 했구나.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끝난 거네.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니까 답은 요거 아님 요건데 그때 k 값의 모든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9겠네. 그리고 내가 문제를 조금만 더 일찍 읽었으면 이렇게 했겠지. 여기서 t값이 x 플러스 x분의 1인 걸 찾았어. 그 t값의 모든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a분의 c로 구하는 게 훨씬 편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9다 그런 식으로 구해줘도 되겠네. 그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보기차식이래. 대칭식을 보면 첫 번째 x제곱으로 묶어. x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 뭐해? 개수가 똑같은 놈들끼리 짝을 지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보통 1차식에 있는 요 놈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요거를 만든 다음에 치환해주면 얘가 인수분해가 보통 되게 줄 거라고 원래.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됐으면 만약에 억지로 만들어보자.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 그냥 억지로 만약에 만들어볼게.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럼 당연히 니네가 이거 뭐 할 거냐면 얘는 t 플러스 3의 전체 이렇게 t 플러스 1 곱하기 여기 앞에 x제곱이 이렇게 있었겠지. 그 t를 치환한 거 이제 돌려주니까 얘는 이렇게 됐겠지.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3 하나. 여기도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쪼개졌겠지. 그 다음 뭐 해줘? x를 분배하겠지. x제곱이 두 개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 괄호에다 각각 주면 얘한테 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한테 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얘가 0 되는 거 한 번, 얘가 0 되는 거 한 번 해서 두 번에서 x값을 각각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보기차식을 푸는 방법. 대칭식을 푸는 방법. 자, 요 대칭식에서도 잘 봐. 이런 팁이 있어. 요 대칭식에서 만약에 요걸 만족시키는 요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예를 들어 얘도 뭐 1 플러스 루트 7 아까 이것처럼 해볼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보자. 1 플러스 루트 7.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나머지 한 근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물론 개수가 다 실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7도 알 수 있어. 이것도 당연한 거야. 이것도 켤레 관계도 당연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근으로 갔잖아? 그럼 뭐도 근으로 갔냐면 요놈의 역수도 무조건 근으로 가죠. 이놈의 역수도. 왜요라고 하면 잘 봐. 왜요라고 하면 한번 들어가 볼게. 잘 봐. 너네 예를 들어 잘 봐. 요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또 x는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4제곱 플러스 4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7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1은 0인 거지. 그지? 야, 얘가 성립되거든? 얘가 성립될 거 아니야? 얘 근이 알파라고 하면. 그럼 내가 요 식을 전체를 알파의 4제곱으로 나눠볼게. 알파의 4제곱 나누면 얘는 1 플러스 알파분의 4 알파 제곱분의 7
알파 세제곱분의 4 알파 4제곱분의 1은 0인 거지. 이걸 거꾸로 다시 쓰면 되긴 하는데 잘 봐. 요게 성립될 거 아니야. 자, 다시 요게 성립하면 이 전체를 알파 4제곱으로 나누면 얘도 성립할 거야. 물론 알파가 0이 아닐 때. 근데 알파는 0일 수 없어. 왜? 여기 0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하거든. 그는 0이 아니거든. 맞지? 그럼 나눴어. 그럼 성립하겠지. 그럼 자, 요걸 만족한다고 했을 때 요 식이랑 요 식이랑 비교해보면 얘는 x에다가 알파분의 1을 집어넣어봐. 그럼 알파 4제곱분의 1 알파 세제곱분의 4 알파 제곱분의 7인데 내가 이거 부호를 미안해 이거 마이너스라고 써놓고 이거 마이너스를 안 썼어 미안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알파분의 1 집어넣으면 알파분의 4 1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알파를 근으로 가지면 자동적으로 뭐도 근으로 가죠? 알파분의 1도 근으로 가죠. 그치? 그래서 얘가 근으로 가죠? 그럼 얘도 근으로 가죠. 그럼 얘가 근으로 가죠? 그럼 또 뭐도 근으로 가죠? 이것도 근으로 간다. 켤레근. 알겠지? 그래서 이 대칭식도 그나마나 알려주는데 이 새끼가 켤레의 느낌이 나와. 나머지 4개의 근은 자동인 거야. 알겠지? 보기차식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알면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좀 수월하게 푸는 것들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우린 그런 거를 이제 3, 4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3,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여기 뭐 나와 있는데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풀이 뭐 여기 나와 있네. 그 다음 또 뭐 있냐? 안 써 있냐? 책에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이용한 거 말고 따로 써 있진 않네. 문제 유형이라서. 근데 요 3가지 유형이 대부분일 거야. 알겠지? 이렇게. 여기 3, 4차 방정식이고 이 3, 4차 방정식에서 좀 더 들어가면 3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게 다루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있죠.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 이런 게 있잖아. 그치?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세근에 관련된 근과 계수의 관계가 존재하거든. 예를 들어 또 이런 3차 방정식을 한번 볼게. 이 3차 방정식에 어떤 세 근이 우리 3개짜리 근 얘기할 때 x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요 3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요 3차 방정식은 분명히 어떻게 생겼을 거냐? 얘는 A에, 최고창 A에 x-알파, x-베타, x-감마는 0꼴로 생겼겠지. 그치?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이거면. 맞아, 소민아? 자는 거 아니지? 그럼 내가 요 3개짜리의 3차 방정식, 요 3차식을 전개하라 그러면 이건 곱셈 공식이지. 그치? 근데 이거 전개할 줄도 알아야 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A에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다 라고 될 거다. 그래서 얘를 a를 분배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얘를 a로 묶을게. 어차피 요 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갖는 3차식을 전개한 거랑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 이해하는 거 맞죠? 그럼 얘를 a로 묶어볼게. A로 묶으면 x제곱 x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제곱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는 0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얘랑 똑같아야 되니 a로 묶은 상태야 둘 다. 그지? x세제곱의 계수 1, 1은 똑같아야 되고 x제곱의 계수 요놈의 부호 바꾼 거는 a분의 b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세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를 여기다 보내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이 탄생하는 거야.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공식이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알겠지?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 공식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 다음 이어서 3차 방정식 요거를 2개씩 곱해서 더했다 해서 얘를 두근의 곱의 합 이렇게 얘기하거든. 두근의 곱의 합인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얼마가 되냐? 요거는 x항의 개수인데 x항의 개수 a분의 c 부호 똑같죠? 그래서 얘는 그냥 a분의 c가 된다. a분의 c. 그 다음 이어서 3차 방정식의 세근의 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a분의 d랑 똑같으니 마이너스 넘기면 알파 베타 감마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 공식이 뭐라고 준 거나? 마이너스 a분의 b. 3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의 합 공식이 뭐라고? 그냥 a분의 c. 3차 방정식의 세근의 곱 공식이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d다라고 외워놔야 돼. 알겠지? 그러면서 이것도 내가 이걸 외워야 된다고 한 이유 있잖아. 여기 이거 하얀색.
이거 왜 외워야 되냐면 3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이라는 게 존재해. 그래서 3차 방정식 세근이 뭐를 가질 때 3차 방정식 식을 구해줘라고 너네한테 물어볼 거거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x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근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이다라고 외워놔야 돼.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풀긴 할 거야. 어떤 3차 방정식 뭐 최고창 이거라고 했자. 다음 이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3이고 또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래. 이 3차 방정식 한 근이 이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거래. 그럼 또 다른 하나의 근은 얼마야? 그치? 근데 그것도 무슨 말이 있어야 돼? A, B, C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을 때만 가능해. 그치? 만약에 여기서 이거의 한 근이 2 마이너스 I래. 그럼 자동적으로 다른 한 근은 얼마야? 2 플러스 I 하고 싶은데 이때는 뭐라는 말이 있어야 돼?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 ABC가. 그치?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있으면 이렇게 주어지겠지. 그래서 이 세 개를 근으로 갖는 3차식을 구해줘라고 하면 3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에 의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요거 더하면 7x제곱인가? 플러스 그냥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걸 더하면 얘랑 곱하면 얼마야? 6 마이너스 3i. 얘랑 곱하면 6 플러스 3i 더해지니까 18. 얘랑 곱하면 합차니까 5. 그래서 얼마? 근데 12에다 더하니까 17x 이렇게 되나 보다. 그 다음 이어서 세근에 곱하면 얘랑 곱하면 5라고 했죠? 거기다 얘 곱하니까 얼마? 15는 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요 정도까지는 솔직히 나도 필요 없는 것 같아. 세 근이 정수 정도 아니면 솔직히 이거 쓸 일 없고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올 거거든? 근데 난 이렇게 나오잖아? 보통 나는 어떻게 많이 식을 세우냐면 일단 3을 근으로 갖는다는 거 요거 하나 갖겠지, 인수. 그치? 그 다음 요 두 개를 근으로 갖는 식은 2차 식이잖아. 그럼 그거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다 라고 써주면 요게 바로 얘가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이렇게 갖는 3차 식이라고 바로 쓸 수 있지. 그래서 솔직히 난 요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고는 있자. 왜냐면 이건 곱셈 공식이었으니까.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내가 예전에 너네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공식도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4차 방정식의 네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다. 5차 방정식의 다섯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무슨 차수건 100차 방정식의 100개의 근의 합은 다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 4차 방정식으로 한번 해보자면 4차 방정식의 세 근이 만약에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라고 해보자. 이렇게 체육창 그냥 1로 갈게. 아니 A라고 할게. A라고 할게. 그럼 4차 방정식은 원래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A에 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생겼니? 맞아. 요게 4차 방정식인 거지. 만약에 걔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이건 다 안 외울 건데 요 최고창을 전개하면 너네가 x 4제곱 정도라는 건 이해하잖아. 그 다음 이어서 자 여기서 두 번째는 x 곱한 게 요거인 것처럼 내가 x 3개에다가 델타 뽑을 수도 있고 x 3개에다가 감마 뽑을 수도 있고 x 3개에다가 베타 뽑을 수도 있고 알파 뽑을 수도 있지. 그럼 분명히 3차는 이렇게 되지 않겠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의 x 세제곱이라고.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이 흘러나갈 거거든. 무슨 말이냐? 잘 봐. 요 괄호에 있는 거 하나씩을 뽑아서 곱하는 거잖아. x만 뽑으면 x 4제곱인 거고 x 3개 뽑고 숫자 뽑으면 이렇게 나올 거라 이거지. 그 다음까지는 나도 몰라. 그건 너무 복잡하고 맨 마지막은 뭐겠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일 텐데 그 부호는 뭘까? 그치? 왜? 마이너스를 4번 곱했으니까 플러스일 거다는 거지. 그럼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a로 묶으면 당연히 x 4제곱 똑같죠? 얘를 a로 묶으면 a분의 b가 마이너스 4근의 합이네. 그치? 그래서 4근의 합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야.
무조건 4근의 합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5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야. 근데 4근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걔는 얘 상수 부분이 얘랑 똑같아야겠지. 근데 a로 묶은 다음에, 그래서 a로 묶으면 a분의 2가 4근의 곱인 거야. 근데 3차 방정식의 3근의 곱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d거든. 4차 방정식의 4근의 곱은 뭐야? 그냥 a분의 d거든. 맞지? 그래서 4차면 또 플러스가 돼. 그럼 5차면 뭘까? 5차는 5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f일 거야. 그치?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면 좀 수월하게 풀 때가 있거든. 근데 솔직히 몰라도 돼. 근데 이 3개는 필히 외워야 돼. 이 3개는. 근데 4차 방정식은 내가 볼 때 필요할 수도 있어. 고생이라면 좀 뭔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건데 솔직히 몰라도 되고 유도해도 되는데 알고 있으면 좀 빠르긴 하니까. 그래서 모든 차수의 다항식의 근의 합은 다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 다음에 곱은 항상 a분의 맨 마지막 상수일 텐데 그게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힌트를 주자면 짝수면은 플러스고 홀수면 마이너스야 라고 기억해도 돼. 그거를 외워도 된다. 알겠지? 외우면 좀 편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랑 3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 요거까지는 조금 기억을 좀 해줘야 된다. 알겠지? 이런 내용. 그게 이제 3, 4차 방정식이고, 그 3, 4차 방정식에서 유형을 또 내가 하나만 좀 설명을 하자면 요런 게 있거든. 이거는 문제 유형인데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거야. 자, 여기 있다. 3차 방정식에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그때 나오는 공식이다.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그 복소수를 하면서 야, 이건 어차피 뒤에서 배울 거야. 이거 세제곱하면 왜 1인지는 뒤에서 나중에 외울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잘 봐. 되게 중요해. 잘 봐. 요 x세제곱은 1에서 나오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랑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져. 그럼 자, 저기 나와 있는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대. 그럼 얘는 얘야? 그치, 왼쪽 거야. 왜? 1 넘기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얘를 저렇게 바꾸는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그러면서 이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우리가 풀 건데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아까 내가 3가지밖에 없다고 했지만 인수분해도 가능하다 그랬지. 얘 인수분해 되거든.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얘랑 곱해서 0이라는 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거지. 근데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뭐 해줘? 근의 공식을 이용할 거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근이 요게 0 되게 하는 1 하나, 요게 0 되게 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가 1 마이너스 4라서 마이너스 3이라서 3i로 풀린다. 그래서 요 근이 하나가 요거인 거고 또 하나가 요거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근 3개가 나오는데 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 이거든지 상관없어. 어떤 거로 설정하든 상관없고 그때 요 하나를 오메가라고 한대. 이걸 W라고 잘 안 읽고 오메가라고 읽어. 오메가라고 할 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얘랑은 당연히 무슨 관계야? 할례 관계. 왜? 개수가 다 실수니까. 그지? 얘는 오메가 바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그럼 그때 나오는 성질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나는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인 거야. 왜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냐? 자, 요거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설정했지. 그럼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야 무조건. 실제로 니네가 이걸 세제곱해봐도 1 나올 거야. 이걸 니네가 북소수에서 졸라 많이 해왔거든. 근데 결국 외우라고 시키는 거야. 요거의 세제곱은 얼마야? 1이야 라고 외우는 거야. 이거 북소수에서 분명히 졸라 많이 해봤어. 니네 하기 싫으면 앞에만 넘겨봐도 이거 분명히 있어. 요거의 세제곱은 1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오메가라는 건 요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지만 사실 얘가 0이다 해서 나온 근이지. 요 두 개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야. 요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야. 왜? 여기다 오메가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가 좀 특이한데 이 오메가를 제곱해 볼 겁니다. 이 오메가를 제곱해 보잖아. 얘를 좀 제곱해 볼게. 세제곱 말고. 제곱하면 4분의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얘랑 곱한다면 2배 할 거니까 2루트 3i 플러스 뒤에 거 접하니까 3i 제곱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지? 그럼 얘랑 계산하면 여기 마이너스 2인 거고요. 약분 때리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기 때문에 얘가 얘랑 똑같이. 그래서 오메가를 제곱하면 뭐가 되냐? 오메가 바가 된다라고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외워줘야 된다.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와 같다라고 기억해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외워줘야 되고 이걸 보고 너네는 아 얘가 지금 오메가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느껴줘야 돼. 그러면서 잘 봐. 그래서 요 세 가지에서 또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너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몇 개가 정해져 있어. 첫 번째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두 번째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이런 거. 혹은 오메가 분의 1은 어떻게 되는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다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거든. 이걸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공식으로 좀 유도할 건데 나는 요 세 가지만 외운 다음에 유도하라고 보통 시키거든.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자,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잖아. 그걸 이용해서 곱을 구해야 될 때가 있고 켤레 합을 구해야 될 때 요 두 가지가 은근 많이 나올 거야. 그럼 곱은 어떻게 구하냐? 잘 봐. 오메가의 세제곱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고 해도 되지. 그지? 근데 우리 오메가 제곱은 뭐라고 바꿔도 돼? 오메가 바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얘가 1인 거야. 그래서 얘가 1인 거야. 이어서 두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잘 봐. 우리 여기 두 번째 줄에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인 거라고 해. 그지? 근데 오메가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으니 얘가 넘어가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이 오메가 분의 1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 여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인 거지. 그러면 오메가 바는 뭐라고 써야 돼?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써야 돼. 그래서 얘가 오메가 바면서 오메가 바는 또 뭐랑 똑같아?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아. 그래서 나는 여기다 요거까지 추가해서 외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다른 선생님들은 노란색만 외우라고 하는데 나는 요거 분홍색까지 추가해서 외우라고 해. 쓸만하거든. 그래서 외워두면 좋아. 그래서 다시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두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세 번째,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와 같고 걔는 오메가 분의 1과 같다라는 걸 이걸 문제를 쓸 때 딱 이 문제가 나오면 요 세 개를 딱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들어가 보면 이거야. 요거의 한 허그는 오메가라고 하는데 그럼 나 이거 풀어달래. 그지? 그럼 나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인 거 알잖아. 그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제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그 다음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인 거 알잖아. 얘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오메가라고 바꿀 수 있어. 그다음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인 거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얘가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얘다 플러스 1하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요것만 알면은 저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잘 봐. 요것도 볼게. 자, 얘도 보면 두 번째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는 얘랑 좀 달라 결이. 설명을 해줄게. 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인 거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를 또 인수분해해서 풀어보면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0 되는 것들을 구해보면 얘는 총 세 가지 또 뭐가 나올 거냐면 얘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1 하나랑 얘가 0이 되는 거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나올 거다. 정리해보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써놓게. 그러면 얘는 몇 제곱하면 1 나올까? 땡. 이거 했잖아. 얘는 6제곱 하면 1 나올 거야. 왜냐하면 잘 봐. 또 이거지. 요거의 한 허근은 얘를 오메가라고 한대.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오메가 바지.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알려주는 게 요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당연히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당연히 6제곱 하면 1 나오겠지. 그래서 6제곱 해야 1 나와. 그 다음 이어서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 오메가라는 근은 여기서 나온 근이기도 하지만 요걸 풀어가지고 나온 근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좀만 집중해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 0. 요거까지 나온다. 다음 세 번째. 이 오메가를 또 뭐 해볼 거냐? 얘처럼 제곱해볼 거야. 그럼 제곱해보면 이 오메가의 제곱은 4분의 얘는 1 플러스 2루트 3i 플러스 3i 제곱이니까 마3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가 돼? 여기 마이너스 2라서 약분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가 되고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랑 어때? 다르지. 그치? 똑같지가 않죠? 근데 뭐가 다르냐? 전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오메가의 제곱을 하잖아? 걔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 같아. 라고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요거 세 개를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특징이 너네한테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볼 거라고. 그때 또 마찬가지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니?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니? 뭐 오메가 분의 1이 뭐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라고. 근데 요거 역수만 한번 구해볼게. 잘 봐. 얘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치? 근데 오메가 제곱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라고 써야 되는데 부호 바꿔줘야지.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얘랑 없어지니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이번엔 1인 거야. 그럼 오메가 분의 1이라는 거 얘가 넘어가면 되니까 걔가 뭐랑 똑같아? 오메가 바랑 똑같고.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같는데 걔는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똑같다. 왜?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이랑 똑같은데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똑같으니까. 알겠지? 좀 어렵겠지만 요거까지 기억을 해줘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한 허근의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세 번째,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와 같고 걔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같다라고 외워줘야 돼. 그래서 얘도 문제를 좀 보면 요거인 것 같아. 요거. 자, 요거. 3차 방정식 요거의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하는데 얘지 얘. 그치? 그럼 요거 세 개를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변형할 수 있는 걸 다 변형을 천천히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바의 4제곱은 오메가 바가 뭐랑 똑같아? 오메가 제곱.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지.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오메가 바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하면 쟤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4제곱인 거지.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오메가의 6제곱. 그 다음 오메가 바의 8제곱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8제곱인 거고 오메가 10제곱도 오메가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해보면 자 오메가의 제곱은 그냥 오메가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8제곱. 근데 잠깐 마이너스 얘는 4제곱이니까 미안해 플러스. 얘는 오메가의 6제곱. 얘도 마이너스 1에 8제곱이니까 플러스해서 오메가의 16제곱. 얘는 오메가의 10제곱. 얘는 몇 제곱을 해야 1이 나온다고? 6제곱을 해야 1이 나온다고. 3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6개씩 지워도 돼. 6개씩 지우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냥 지워지니까 1인 거고. 6, 2, 12 하니까 뭐야? 4 남네 이렇게. 6 하면 4 남네 이렇게. 그치? 근데 얘도 봐봐. 오메가 4제곱도 오메가 3제곱을 없애도 돼. 대신 3제곱을 없애면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어. 얘도 부호가 바뀌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얘도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얘랑 만난 거, 얘랑 만난 거에다가 요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그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1. 얘도 얼마? 마이너스 1. 얘 얼마? 1이니까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알겠지?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가르쳐야 돼. 잘 봐. 이 오메가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얘가 오메가의 세제곱이 1 나왔죠? 그치?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나왔기 때문에 오메가의 6제곱이 1이라고. 그치? 그래서 내가 복수수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 거듭 제곱을 하는 순간 걔가 1이 나온다는 건 그 이후부터 뭐다? 반복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아. 그래서 그 반복되는데 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갈 때 얘는 반복될 거기 때문에 요 3개씩 묶으면 항상 어떤 거야? 똑같은 거야. 근데 그 똑같은데 다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갈 텐데 요 3개씩 묶음이 똑같을 텐데 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야? 0이기 때문에 요 3개 합은 0이야. 이어서 잡아. 얘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6제곱이 1 나왔기 때문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5제곱 플러스 오메가 6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갈 건데 얘는 몇 개의 합이 0이야? 뭔가 빠진 것 같은데? 1, 2, 여기가 빠졌네? 미안해. 요렇게. 얘는 6제곱 1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요렇게까지 합이 항상 일정할 텐데 요 6개를 더해도 얼마일 거냐면 얘도 0이야. 쌤 얘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아닌데요? 얘 플러스 아니잖아. 그지? 근데 잘 봐.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오메가 4제곱은 얼마? 오메가 세제곱을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5제곱은 얼마?
오메가 세제곱을 마이너스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서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져서 0 나온다. 그래서 얘도 연속된 6개의 합이 0이야. 6제곱이 1 나오는데 그 6개의 합은 0이다라는 것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이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의 이제 3, 4차 방정식 내가 이제 설명이 끝났고 이어서 두 번째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좀 설명해 줄게.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거든. 크게 두 가지.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에 대한 건 잘 안 나올 거야. 1차에 대한 건 잘 안 나올 거고 이제 너네한테 뭘 나올 거냐? 1차, 2차거나 이렇게 연립이 되거나 혹은 2차, 2차로 연립되거나 2차로 연립되거나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 중에 1차, 2차는 좀 비교적 간단한데요. 1차, 2차는 어떤 느낌이냐? 1차, 2차가 만약에 나오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1차를 무조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대입법을 이용합니다. 대입법.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너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요것과 x 마이너스 y 플러스 y는 1이라는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구해달래. 이거 보면 너는 이제 무슨 생각 들어? 뭐라고? 제곱 끝? 한 문자로 정리해서 그치 대입하는 건데 그러니까 1차를 한 문자로 바꿔 대입하는 건데 이제 이거 보면 뭐가 느껴지는 거 없냐? 인수분해 공식? 아니 합차 말고 합차 안 되지. 아니야. 너네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니? 너는 이렇게 틀에 공통수학 1에 이렇게 생각이 박혀있니? 공통수학 1 갔다가 2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지. 그래, 원방과 직선의 교점 구하는 거야. 연립방정식이라는 거의 의미가 원래 뭐야? 두 그래프의 교점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랑 교점 구하라는 거, 이 원과 이 직선의 교점 구하라는 거야. 그것도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연립을 하면 되는데 그 연립하는 방법은 얘를 y는 x-1이라고 바꿔. 그거를 여기다 때려 집어넣는 거지. 집어넣으면 얘는 x제곱에 플러스 x-1의 제곱은 4다라고 쓸 수 있고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얘랑 만나면 어떻게 돼? x 2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 플러스 1에다가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은 0이네 이렇게. 내가 억지로 만든 거라서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판별식은 양수긴 하거든. 그럼 분명히 그때 x값은 하나가 얼마가 되냐? x는 하나가 젠장 2분의 1 뿔마르 2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나 보다. 그래서 하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7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2분의 내가 만든 거라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7 하나 하고 또 하나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7 하나 이렇게 나올 거다. 그치? 그래서 답이 요건데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라고 했잖아.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x, y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x가 이거일 때 y가 얼마인지를 뭐 하면 돼? 여기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x에다 1 뺀 게 y니까 여기다 1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루트 7이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하나 나오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가 몇 개 나오냐면 2개가 나온다. 왜 2개가 나오는지도 생각을 해보면 야 원이랑 직선이랑 교점 구하면 몇 개 나와? 최대 2개 나와. 최대 2개. 3개 나올 수는 없잖아 절대. 근데 1개 나올 수도 있지. 어떻게 되면? 접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기억해주면 되고 당연히 안 만날 수도 있지. 안 만나면 어떻게 됐어? 분명히 요식을 만들었어. 요거에 허근을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1차, 2차를 연립하라 그러면 1차를 대입해가지고 2차에 대입해가지고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건 별거 없고 두 번째 2차, 2차를 풀라고 할 때도 똑같은데 좀 어려워. 2차, 2차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여기 m 들어가고 여기 0 들어가고 2차, 2차에서는 어떤 특징이 가냐면 능량꼴이 되는 놈을 보통 인수분해가 되게 줘.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요거 한번 집어넣고 요거 한번 집어넣어서 2번 대입합니다. 그래서 2차와 2차를 연립하는 방법은 요거는 내가 문제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있는 걸로 보여줄게. 잘 봐. 이거 볼게. 자, 연립방정식 요거의 해를 모두 구해달래. 자, 위에 있는 거 몇 차? 2차. 아래에 있는 거 몇 차? 얘도 2차. 그 2차, 2차를 연립하라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2차에 능형이라고 돼 있는 놈들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럼 얘가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잖아, 합차로.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y 하나, x 마이너스 y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내가 요 문제를 푸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얘네 둘이 곱해서 0 나온다라는 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얘가 0이거나 두 번째, 얘가 0이거나. 그렇지? 얘가 0이라는 건 x랑 마이너스 y랑 같다라는 거고 얘가 0이라는 건 x랑 y랑 같다라는 거지. 근데 꼭 연립할 때 꼭 x로 바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요거 x에다가 y 그냥 그대로 집어 넣을게. 그럼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냐? 잘 봐. y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이라고 쓸게. 이거 넘기면. 자, 이거 정리하면 4y제곱이 8이죠. 그럼 y제곱은 얼마죠? 2가 됩니다. 그럼 y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지? 그래서 만약에 y가 만약에 루트 2면 x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루트 2. 만약에 y가 마이너스 루트 2면 x는 얼마가 될까? 루트 2. 왜? 요거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푼 거니까. 이어서 두 번째, 이번엔 얘를 풀게. x랑 y랑 같은. 그러니까 얘가 0일 때. 그러니까 x랑 y랑 같으면 y 대신에 x 집어넣으면 되죠? y 대신에 x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8 이렇게 써도 되나? 요거 지워지니까 2x제곱이 8이야? 그럼 x제곱은 얼마야? 4가 나온다. 그럼 x는 얼마가 돼? 뿔마 2가 될 거라서 하나가 x가 2면 y는 얼마? 아니지. 요걸 풀고 있는데 왜? 2.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2에서 해가 몇 개 나오는 거야? 4개 나오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로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물론 니네가 이 그래프를 모르긴 해. 이 그래프가 뭐고 이 그래프가 뭔지 모르긴 한데 2차의 대표적인 게 2차로 이루어진 게 원의 방정식도 2차고 또 2차로 이루어진 게 2차 함수도 있어. 그래서 2차 함수와 원의 교점은 최대 몇 개 나와? 4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당연히 2차랑 원이랑 교점이 하나, 3개 생길 수도 있지. 이렇게 2개 생길 수도 있고. 그건 다른 거야. 그럼 쌤 만약에 원하고 원은 무조건 교점이 2개인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교점이 2개입니까? x제곱 y제곱이 나오면 이거 원의 방정식 아닌가요? 하는데 이건 부호가 뭔가 다르지. 이런 것들은 원이 아니라 타원 혹은 쌍곡선 이런 게 나올 거야. 그게 뭔지는 몰라도 돼. 근데 이해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원이 깔끔한 원이 아니라 이런 원과 이런 원의 교점을 구하게 되니까 교점이 4개 나올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알겠지? 이 정도만 받아들여도 되고 어쨌든 2차랑 연립하면 해가 최대 몇 개 나올 거냐면 얘는 최대 4개까지. 최대. 얘는 최대 2개까지 나올 거다. 최대. 알겠지? 그 이상이 나왔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야. 알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수분해가 돼. 그럼 인수분해해서 둘이 곱해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를 당연히 다른 식. 여기서 찾아낸 인수분해 한 식이면 당연히 반대식에다 집어넣어서 2번 구해주면 된다. 알겠지? 좀 귀찮지? 그 다음 이어서 2차인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얘가 2차인데 얘도 어떤 숫자고 얘도 2차인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 보통 이걸 풀 때 이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칭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칭식 아까 배운 건데 그 대칭식이 아니라 어떤 대칭식이냐면 요런 거. 요런 대칭식. 이게 무슨 대칭식입니까? 라고 하면 x랑 y에 관한 2차 연립방정식을 보통 줄 거야. 그때 그 x, y가 서로 뭔가 균형 있게 생긴 거야.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x 플러스 y. 혹은 xy. 혹은 x제곱, y. xy제곱. 뭐 이런 느낌. 뭔가 대칭성 있게 생긴 거. 뭔가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다. 이런 것들 다 대칭식이라고 할 거고 그 대칭식을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풀 거냐? 이 대칭식이 보이면 첫 번째, 보통 x 플러스 y를 하나 뭔가 a로 치환하고요. xy를 뭔가 b로 치환합니다. 이 두 가지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야. 무슨 말인지 봐봐, 잘 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 새끼 인수분해 안 돼, 위에 거. 그지? 아래에 있는 거 뭐야? 인수분해? 안 되지, 그지? 근데 얘 1차네 사실.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y 해서 대입해도 돼. 그게 좀 더 좋겠다, 여기서 솔직히. 1차로 해서. 근데 대칭식을 설명하고 싶으니까. 대칭식 형태가 보이면 x 플러스 y를 뭔가 치환하고요. 근데 여기 a가 있네. 이거는 대입해서 풀게요. 이건 대입해서 풀게. 이거 숫자가 아니네. 문자라서. 이건 대입해서 풀게. 1차랑 2차가 나왔으면 뭐 할 수 있어? 1차를 이렇게 바뀔 거야.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얘는 x제곱에 플러스 y제곱 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맞지? 좀만 더 정리하면은 2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의 실수 A의 최소값 구하래. 잘 봐. 그럼 또 이거야. 내가 얘랑 연립해서 만든 식이 요거지. 요 x에 관한 2차식이 당연히 x가 실수를 가지면 그때 y는 어떻게 돼 있어? x가 실수면 실수에다가 부호 바꿨어. 실수지. 실수에다 2 더했어. 실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실수면 된다고. 결국 얘가 실수가 되는 조건을 찾으라는 거고, 얘가 실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판별 d가 0보다 크다. 그래서 판별 d 구하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요게 0보다 크다인데 같을 수도 있는 거지. 서로 다른 이란 말 없으니까 요거 풀어주면 되겠다. 요거 말고 아씨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네. 내가 원하는 게 왜 다 없냐. 기다려봐. 스텝 2까지 넘어가 볼게. 누구야? 어떤 새끼가 한숨 쉬었어?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이거 보면. 자, 여기 보면 뭐가 느껴져야 되냐? 얘가 바로 대칭식이라는 거야. 쌤, 이거 대칭이 아닌데요? 하는데 뭔가 x랑 y랑 뭔가 균형 있게 서로. 여기 x, y 곱해진 거. 그 다음에 x, 아까 말한 x, y, x제곱 y, y제곱 x. 요런 느낌. 그래서 요 느낌이 나오면 뭐 할 거냐? 이 대칭식이라고 느끼는 순간 얘를 이용해서 치환할 거야. 그래서 쟤를 좀 바꿔보면 잘 봐. x 플러스 y를 a라고 좀 치환하고요. x, y를 b라고 한번 치환해볼게.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식은 뭐라고 이제 바뀔 수 있냐면 얘는 a 플러스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a 플러스 b가. 두 번째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해줘야 욕하는 거 아니지. 얘는 x, y로 좀 묶으면 x 플러스 y 요거 곱한 게 마이너스 24가 될 거라서 얘는 얘랑 곱한 a,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4 이렇게 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럼 이제 아까는 x, y가 얘는 몇 차야? 아니 3차야.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든 문자를 차수로 봐주는 거라서 3차랑 2차거든. 3차랑 2차랑 연립해서 해를 구할 거거든. 일반적으로 못 구해. 그래서 이렇게 치환한 거야. 치환했더니 얘도 1차, 얘는 2차로 바뀐 거지. 그럼 1차, 2차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푼다고? 대입한다고. 그치? 그럼 대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치? 한 문자로 바꿔.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야.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 전개하면 얘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는 마이너스 24. 잘 안 보이네. 다 오른쪽 넘길게.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4는 0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인수분해라면 뭐가 돼? 6하고 4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네. 맞지? 그럼 a가 6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 a가 6이면 b는 얼마야? 마이너스 8이고, a가 만약에 마 4면 뭔가 잘못했는데? 그지? 여기 마이너스 2a야? 이렇게 미안해. 넘어가면 플러스 이렇게 되고, 다시 인수분해 할게. 인수분해 뭘로 돼? 6사야. 그래도 6하고 4인데 어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그럼 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6이면 b는 얼마? 4 나오는 거고, 그렇지? a가 만약에 4면 b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나온다. 그래서 답이 요거 하나 나온 거야. 그치? 근데 이건 사실 a, b로 끝난 거보다 x, y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요 a, b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힌트가 하나 존재하는데, 잘 봐. 내가 이거를 1차, 2차라고 해서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었지. 근데 우린 이런 생각을 해도 돼. 더해서 얘가 나오고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24가 나오는 건 우리가 예상이 가능해. 그게 뭐야? 6하고 4? 마이너스 6하고 4네. 그치? 마이너스 6하고 4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24가 나오잖아. 그게 이거야. 마이너스 6하고 4거나 4하고 마이너스 6이거나. 그걸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거든. 잘 봐. 이걸 몰라도 더해서 얘가 나오고 곱해서 얘가 나온다는 건 A, B 자체가 근이라고 생각해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 곱이 마이너스 24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다라고 아까 그 식이 탄생하는 거 아니야? 얘를 치환해서 집어는? 그치? 여기서 두근이 요거라는 거야. A, B. 그럼 니네 요거 인수분해 하려면 뭘로 쪼개? 6하고 4로 쪼개는데 4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니네가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1차, 2차인데 요런 형태가 나오면 이 새끼는 더해서 얼마고 곱해서 얼마야? 그럼 뭔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A가 뭐일 수 있어?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6일 수 있어.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4일 수 있지. 그럼 또 이것도 위에 있는 또 요 줄을 보면 더해서 4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6 나오는 게 뭐지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있어 없어? 이건 없네. 그럼 이때는 또 뭐 해야 돼? 이때는 대입해야지 어쩔 수 없이.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y는 4-x라고 해서 그거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서 푸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끝까지 안 풀어도 되는 게 뭘 구하래? x, y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럼 요거 아니면 요거겠지. 답은 얼마?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근데 원래는 안 되면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거야 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연립방정식이다. 그 연립방정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너네한테 나오는 게 뭐냐면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많거나 같아서 그런 거거든. 우리가 x, y에 관한 어떤 1차식 두 개를 연립하면 풀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개니까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니까 가능한 건데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는 뭐 예를 들어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어 너네한테 야 x 플러스 y가 3을 만족한대. 그때 x, y를 구해달라고 하면 몇 개야? 졸라 많죠. 1, 2도 있고 2, 1도 있고 3, 0도 있고 4, 뭐도 있고 맞지? 그래서 보통 이런 부정방정식에서 너네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제한 조건을 줄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x, y를 구하려면 소수까지 따지고 막 하면 엄청 많거든. 그 너네한테 야 x, y는 자연수 이런 제한을 주는 거야. 그럼 얘가 자연수라고 하는 순간 뭐밖에 없는 거야? 1, 2, 2, 1밖에 없네요 라고 좀 제한돼서 해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푼다는 건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보면 1보다 큰 세자연수 a, x, y에 대하여 다음 얘가 성립할 때 a 플러스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a 플러스 x 플러스 y 1보다 큰 세자연수 a, x, y 1보다 큰 세자연수 오케이 그럼 잘 봐. 생각해보자. 자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지금 이 x, y, a나 미지수가 3개나 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얘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줬지. x, y, z가 a, x, y가. 그럼 생각해봐. 얘랑 곱하면 자연수네. 거기서 자연수 뺐지? 그럼 이 결과는 무조건 자연수인가? 그건 아니야. 뭐일 수 있어? 음의 정수일 수 있어. 그 정수고 얘도 정수일 거야. 근데 그 정수 두 개를 곱해서 1 나오는 건 반드시 뭐밖에 없냐? 1, 1이거나 마일, 마일이거나 이 두 가지를 풀어보라 이거네. 그래서 첫 번째 a,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1이면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얘가 1인 경우 이거. 두 번째 a,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면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걔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풀어줄게. 잘 봐. 한번 또 가볼게. 그럼 이걸 연립할 건데 얘도 보면 쌤 연립방정식 못 풀잖아요. 왜? 미지수 a, x, y 3개니까. 그치? 이것도 정리를 해보자. 자연수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 뭔가 풀릴 수도 있어. 자 여기서 y를 넘기고 요 넘기면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나? y 넘기고 1 넘기면 그 y 대신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ax에 마이너스 y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x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이 얘가 넘어가서 5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또 자연수에서 1 뺀 걸 곱해서 5가 나오는 건 또 몇 개 없다고. 왜? 1, 5 아니면 5, 1이지. 쌤 얘가 마이너스 1일 수 있잖아요. 안 되지. 왜? x 자연수라 했으니까. 그럼 얘가 1이면 a는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돼. 얘가 만약에 5면 a는 얼마여야 돼? 2여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그때 x가 1이면 y는 얼마야? 3이니까 예를 들어 a, x, y라고 하면 자 a가 6일 때 x는 1이고요. y는 얼마다? 3이다. 요거 한 쌍 나온 거고. 두 번째 x가 5면 y는 얼마야? 7이니까 a가 2고 x가 5고 얘가 7이다. 요거 한 쌍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얘도 똑같이 가주면 되겠지. 가볼게. 정리해보면 1 넘기면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요거 하나랑 요거 y 넘기고 1 넘기면 x 플러스 4는 y다. 요거 하나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y 대신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a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번에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 7이다라고 바꿀 수 있을 거고 둘이 곱해서 7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1일 때 얘가 7일 때밖에 없을 거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구해내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중에 a, x, y의 최소값을 너네가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 알겠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고